LG 디스플레이 채용을 준비하는 분들 자소서 어떻게 쓰면 좋을지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최고의 취업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저는 약간 감동받았거든요. 네. 이분이 이런 목표를 갖고 와. 계시는 분이셨구나. 네.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차재원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칭찬해 주시니까 제가 더 기분이 좋네요. 최고의 취업 솔루션. 네네. 개인적인 목표는 좀 어떻게 되시죠? 최고의 취업 솔루션. 개인적으로는 그냥 오늘 방송 무사히 잘 마무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소박하신데요. 자, 대기업 상반기 공채 시즌인데요. 요즘 취준생들 많이 만나실 텐데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어떤 것들인가요? 사실 뭐 힘들다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하지만 이게 계열마다 조금씩 무드가 온도가 좀 다르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뭐 공학 계열 분들도 그렇고 뭐 인문 상경 계열 분들 뭐 굳이 뭐 구분을 해보자면 일단 이공 계열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보단 그 미래에 대한 고민들이 더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를테면 내가 요 정도 준비해서 서류 통과되고 이 정도 학습해서 적성 검사나 필기 검사 통과하고 나면 면접을 앞두고 있을 텐데 어느 정도 필기 결과, 적성 검사 결과 이후에 면접 대비를 하는 것이 옳을지 아니면은 지금부터 좀 미리미리 하는 게 좋으면 옳을지 사실 답은 정해져 있죠. 본인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 보니 좀 등한시할 수 있는 면접 대비를 지금부터 좀 미리미리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뭐 30초 내외에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본인이 지원하려는 그 계열에 맞는 혹은 직무에 맞는 분야에 맞는 지원 동기 정도는 내용이라도 잘 좀 기억해 두고 정리를 해두었다가 뭐 이동 시간이라든지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틈틈이 말로 좀 내뱉어보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텐데 대부분 머리로는 알지만 잘 소화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 있으시다면 한번 오늘부터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네, 사실 인문 상경 계열 분들은 사실 면접보다는 좀 다른 부분에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떤 질문 많이 받으시나요? 네, 아무래도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고민도 역시 이어질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테면 내가 다른 지원자 하는 친구들 혹은 교내 혹은 취업 스터디를 통해 만나는 여러 친구들의 스펙이라든지 준비한 정도, 인턴 등을 보고 내가 조금 아직까지는 경쟁하기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은가 해서 상반기는 그냥 스펙을 쌓는 시기로 삼고 하반기에 좀 취업에 올인을 하겠다 뭐 이런 플랜을 짜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저는 이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그래도 상반기에 조금이라도 좀 지원을 해 보시면서 부족한 스펙을 병행할 것을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을 내뱉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작년 이맘때로 한번 생각을 했을 때 이 19년도 하반기에 데뷔했던 분들이 내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어서 2020년 상반기에 도전할게요 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취업 자체가 다 딜레이가 되는 일들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내일도 어찌 될지 모르는 형국이기 때문에 정시성을 갖고 지원하는 일부 공공기관이 아니고서는 좀 미리미리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노력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스펙 준비를 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뭐 취준생이라면 사실 굉장히 힘들고 또 고민도 많은 시기일 것 같습니다. 다만 인문 상경 계열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그 채용 규모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을 좀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이른 거죠. 그럼요. 늘 네. 좀 문은 좀 열려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저희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공 계열도 물론 문이 열려 있고 또 저희가 말한 인문 상경 계열로도 문이 열려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법 알아볼 텐데요. LG 디스플레이의 자소서 작성법 어떻게 저희가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자기소개서 문항이 많으면 전달드릴 이야기도 많고 참 아기자기하고 그죠? 할 얘기도 많고 좋을 텐데 심플하게 딱 3개 항목만이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잠시 뒤에 살펴볼 1번 문항은 또 자기소개서를 하기에는 조금 또 뭔가 그 자신의 경력이나 이력 등을 정리해 놓는 페이퍼이기 때문에 사실상 2개 문항으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 이 부분이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문항이 많으면 많은 대로 힘들고 또 적으면 적은 대로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본인이 준비해온 내용들, 학습한 사항들, 지식들을 좀 더 스토리텔링으로 펼쳐나가는 것이 편리한 구직자일수록 상대적으로 이런 자기소개서가 좀 불편하실 수도 있고요.
반면에 딱딱 핵심만 정리해서 자신의 내용을 정리하고 전달하고 그걸 글과 말로 표현하는 것에 익숙한 구직자분들의 경우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3개 항목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2개 항목 정도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항목 쭉 살펴주신다면요? 예, 일단은 전체적인 항목을 화면에 준비된 화면과 함께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화면 나오세요. 네, 또 이 센스가 좋습니다. 일단 1번 문항 직무 지식, 경험 관련해서 지원 직무와 관련한 수강 과목과 경험을 간략하게 기술해 달라 천자. 2번 직무 수행과 연계해서 본인의 경쟁력과 강점을 기술해 달라. 3번 직무 관련 최근 이슈를 정리하고 본인의 견해를 서술하는 문항. 모든 문항 다 천자로서 진행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분량 자체는 천자인데다가 문항 수는 적다 보니 자기소개서 작성이 좀 처음이신 분들의 경우는 오히려 조금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 면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이게 직무라는 키워드와 같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점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겠습니다. 지금 1번 문항도 화면에 보시지만 직무, 2번에도 직무, 3번에도 직무. 참 직무 많이 묻는다 라고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한 검증을 지원자들에게 확실히 하겠다라는 회사 측의 의지로 풀이가 됩니다. 자소서 항목이 3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좀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부담이 안 될 것 같으면서도 더 부담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좀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옥석 가리기라고나 할까요? 어떤 내용과 아이템을 이 자기소개서에 채워야 되는지 또 그 안에서 내가 어떠한 포부라든지 지원의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지가 좀 관건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나씩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1번 항목입니다. 직무, 지식, 경험을 쓰는 건데요. 지원 직무와 관련된 수강 과목 및 경험을 간략하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이드는 학교 수강 교과목, 외부 교육 수강 이력, 프로젝트 경험 등을 제목, 경험, 성적 또는 성과 등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상세한 가이드가 제시되어 있어요. 예, 지금 이 문항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내가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라는 걸 명확하게 회사 측에서 문항을 통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기술해 달라. 예, 정말 간략하게 기술하면 되는 겁니다. 해서 본인께서 생각하셨던 주요 내용들, 이를테면 지원 분야나 직무와 관련해서 전공 지식부터 거의 적혀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학교 교과목의 경우라고 한다면 해당 교과목과 관련한 학점도 같이 기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 외부 교육 수강 이력에 대한 건 어느 기간 동안 주로 어떠한 내용을 담아서 외부 교육기관에 수강을 했는지까지, 물론 그 교육이 온라인일 수도 있고 오프라인일 수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 잘 기재해보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외부 교육 내에 있는 프로젝트 혹은 일반적인 참여했던 프로젝트 내에선 주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셨고 수행하셨던 내용과 함께 간략한 결과들, 수상을 하신 프로젝트면 수상 내역을 완료가 되었다면 기한 내에 완료가 되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작성을 하신다면 좀 낫겠다 싶은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게 어디까지 적어야 될지가 관건인 것이 이 항목의 특징인데 전체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간략하게 적어주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이제 분량이 천자니까 짧은 편은 아닌데 간략하게 기술을 하라고 적혀 있거든요. 보통 저희가 이렇게 직무 관련해서 직무 기술이나 경험을 쓰고 나면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느낀 점, 교훈 이런 것들 꼭 세트처럼 쓰기 마련이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는 걸까요? 확실히 이제 수개월간 진행을 하시니 이제 완전 전문가의 영역에 접어들고 계셨습니다.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다른 기업들은 그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LG 디스플레이 1번 항목에서는 그러한 교훈과 내용을 적어달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본인께서 정말 적어야 한다면 한두 문장 적는 것까지는 제가 말리진 않겠지만 실제로 면접까지 전형을 고려한다고 보았을 때 해당 교훈과 내용에 대한 보다 더 입체적이고 꼬리 질문에 가까운 질문까지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신다면 문항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게 참여하셨던 내용들에 입각해서 적어주시는 게 중요할 거고요. 이런 질문들은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보다 과목이라든지 참여했던 프로젝트의 내용이 적다. 그래서 글자 수를 500자도 채 못 채울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예. 어떤 경험의 가지수 갖고 이분을 떨어뜨리거나 붙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문항의 조건에 맞게 적어질 수 있는 한 최대한 본인의 교과목이라도 혹은 교내에 진행했던 프로젝트 하나라도 자세히 좀 적어주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데 그 자세히라는 게 줄글로 문장으로 적어달라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면 자기소개서를 쓰기보다는 레주메, 이력서를 쓰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 좀 구체적인 예시 좀 들어주세요. 네, 정확한 아주
지적이셨습니다. 화면에 제가 준비해 놓은 모습이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레주메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더 자유로운 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레주메 스타일이 아니진 않습니다. 이를테면 뭐 공정장비관리 지원자의 작성된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근무 내용을 좀 위로 올렸습니다. 근데 뭐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문항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학교 수강 교과목, 외부 교육 수강, 프로젝트 경험 순으로 적어도 좋고 본인이 근무한 이력과 경력 위주로서 본인이 자신의 실무 역량을 어필하고 싶다면 인턴 근무 등을 필두로 본인이 근무한 내용부터 먼저 적어주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어디 대학교 연구실 인턴했고 무슨 최적화 분석 이론을 함양했고 함양이라는 말이 오글거리신다면 분석 이론을 학습했다라고 적으셔도 무방합니다. 어느 회사에서 언제 기간 동안 어떤 부서에서 무슨 업무를 수행했다 정도가 나와주면 뭐 최소한의 역할들 지역 사하 원칙 정도라고나 할까요? 전체적인 육하 원칙에서 왜와 어디서가 빠진 나머지 내용들을 채워서 간략하게 약식 기술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교육을 받았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대학교에서 혹은 어떤 교육기관에서 주최했던 무슨 프로그램 내에서 어떠한 세미나 혹은 특정한 프로그램 개발을 했던 직접적인 어떤 공모전이나 참여했던 이력들, 특정한 학술 발표 대회에서의 참여 내용들 등등등을 한번 넣어주거나 공장 견학 시스템 내용도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면 넣어주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수강 과목의 경우는 교과목에서 학점까지 적는 거고요. 글자 수가 많이 남아서 적어야 될 공간이 더 있다면 해당 교과목에 어떠한 내용을 들었는지까지만 더 짧게 적어주는 것도 틀리진 않는 접근이니까 최대한 적으실 수 있는 대로 적어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네. 약식으로요. 확실히 진짜 예시를 보니까 이게 좀 자기소개서 같지가 않고 정말 레주메 같은 느낌을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1번 항목 작성 팁 살펴봤고요. 바로 이어서 2번 항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무 관련 강점, 지원 직무 수행과 연계한 본인만의 경쟁력 및 강점을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천자입니다. 이 부분은 좀 지원자의 어떤 점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질문일까요? 예, 직무가 적혀 있고 강점을 묻고 있으니까 직무 지원 동기를 묻는 질문입니다. 일단 이 질문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건 경쟁력 및 강점이라는 부분인데요. 그럼 뭔가 달라야 되는 느낌인가요? 아닙니다. 사실상 같은 느낌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직무 수행과 연계된 본인만의 경쟁력이라고 했으므로 경쟁력에 해당될 법한 여러 키워드와 내용들에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좀 뻔한 표현들과 내용들, 소통하겠다, 협업하겠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본인의 경쟁력을 어필하기엔 소통과 협업을 직접 그 당시에 그 특정한 프로젝트나 특정 수업을 같이 수강하거나 함께 활동하지 않고서는 이 지원자의 소통과 협업 능력을 경쟁력 있다라고 보기가 사실 좀 어려운 것이 특징입니다. 더군다나 직무 수행과 연계된 경쟁력으로 했을 땐 일단 두 가지 조건이 좀 포함이 되어야 될 텐데요. 성과가 일단 글에 드러나는 결말의 마무리 스토리텔링도 필요하고 그리고 본인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생각 혹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가 글에 잘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 숙제로 남게 되겠습니다. 내가 이 직무를 어떻게 소화하고 이해했는지도 잘 고려해야 되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맞게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고요. 작성된 예시도 잠시 뒤에 한번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알아보죠. 직무 네. 강점, 그야말로 다른 지원자와 좀 차별화된 나의 강점을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시 들어주세요. 일단은 차별화된 강점 중에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근무 경험 그 자체를 소개해도 충분히 강점이 됩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께 바치는 준비된 CG 같이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죠. 일단은 업무에 대한 것,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작성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원 직무에 대해서 이 직무에서 소화하게 될 업무 내용이 먼저 좀 글에 기재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저는 공정장비 관리자로서 책임감이 보통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공정장비 관리자로서 최적의 효율을 추구하는 업무 수행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역할은 중요할 것입니다. 거기에 걸맞는 나의 강점인 무엇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은 과거 언제 때 했던 무슨 프로젝트, 언제 때 했던 외부 근무 경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플로우로 적게는 2-3문장, 많게는 4문장까지 작성해주는 이 초반의 문단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실 단연간 이런 강의와 외부 강의들을 많이 해보면서 느낀 점은 지원 동기 적을 때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건 지원 동기의 그 오프닝,
초반 3-4문장을 어떻게 적어야 될지 몰라서 힘들어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편입니다. LG 디스플레이에 현황을 한 3줄 정도 적고 그 현황에 맞게 내가 이 직무를 잘 소화할 수 있다고 이제 말해볼래요. 뭐 이렇게 말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 그렇게 씁니다. 그 틀렸다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써요. 그 현황 다 똑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차별화된 내용, 그리고 이 문항에서 요구하는 직무 수행과 연계된 본인만의 경쟁력을 생각한다면 업무의 내용도 꼭 한 문장 정도는 초반부에 기재가 되었을 때 본인의 경쟁력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업무 내용을 내가 주관적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직무 소개나 이런 걸 찾아봐야 되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직무 소개 부분을 참고하셔도 좋고요. 만약에 그 회사의 직무 소개 내용만으로 부족하다 느낀다면 지원 분야의 해당 직무 담당자의 인터뷰 내용 혹은 경쟁 대기업군 혹은 경쟁 기업에서 추구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잘 좀 참고하셔서 업무에서 수행하는 내용들의 기본적인 사항이 어떠한 것들인지 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스텝 1, 2, 3로 좀 나뉘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좀 이번 문항을 작성을 할 때 물론 좀 다른 사람들과 어느 정도 차별을 둬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유의할 점 앞서도 짧게 말씀드렸지만 그 소통과 협업에 대해서 표현을 대략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니, 소통과 협업을 적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소통과 협업이라고만 적고 본인의 경험을 그냥 다 넣고 독해하게끔 글을 적으면 곤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가자가 한국 기업의 서류 전형은 채점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항의 요구 조건에 맞게 내용이 잘 적혀 있으면 감점을 하게 되어 있어요. 문항에서 묻고 있는 직무 수행에서의 경쟁력에 업무 내용도 빠지고 구체적으로 타 부서 구성원 혹은 뭐 함께하는 팀원들과의 업무 네트워킹 내에서 단순히 소통이라는 말 모든 것 하나로 떼어서는 곤란하겠습니다. 소통보다는 뭐 설득 기반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경청의 자세로서 주어진 업무 상황의 요구 조건에 맞게 최대한 협조하고 협의를 이끌어내는 법, 뭐 이런 차원으로 한 단계만 더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업무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서류를 평가하는 분들이 보았을 때 충분히 납득이 되고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정도는 적어도 서류를 통과하려고, 이게 무슨 뭐 프로축구 뭐 예선 통과도 아니고 면접까지 가야 되는 걸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다가 소통이라든지 협업이라고 너무 넓은 의미로만 표현을 역량이라 적고 본인의 경험을 그냥 다 때려 넣어서 작성을 하시게 된다면 아무래도 면접관에게 이런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의 소통이 그래서 어떻게 일어났다는 건지 좀 자세히 좀 얘기해 보지 그래요. 그러면 이건 내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인데 압박 질문이다. 역시 이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또 괜히 혼자 멘탈이 흔들리실 수도 있는 거겠죠. 따라서 정리해 보면 본인이 소통, 협업 말해도 좋으니까 그걸 좀 더 풀어서 조금만 더 자세히 표현해 줄 줄 아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솔선수범을 해서 협업을 이끌었다는 것도 해당이 될 거고요. 제가 이 부분에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 중에 상당수는 분명 문제 해결력이나 전공 기반의 강점을 얘기할 겁니다. 축하해요. 그거 500점 채우겠죠? 하지만 나머지 한 부분에 무언가 내 태도, 내가 남과 함께 일할 때 애티튜드가 좋은 면을 강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는 성실하고 사람 좋다는 소리 듣고 이런 얘기 쓰고 싶어요. 예, 써도 좋은데 그게 대략적이니까 좀 자세히 풀어서 실제 업무 상황에서도 그러한 면이 잘 느껴질 수 있게끔 적어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이 부분을 무려 2분 넘게 얘기하는 건 다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의 현명한 작성 부탁드립니다. 네, 다소 뭐 언어적인 능력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정말 잘 포장한다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좋은 표현법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3번 항목 문항인데요. 직무 이해도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지원 직무 관련 최근 이슈를 간략히 기술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뭐 대기업의 마지막 항목을 좀 차지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기업의 해당 산업 이슈 혹은 지원하려는 그 직렬과 직군에 관련된 이슈들을 묻는 질문들이 과거에도 유지됐지만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저께 공채를 시작한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공채 3번 자소서 문항, 에세이 3번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뭐 빙그레라든지 포스코 같은 회사에서도 이러한 문항들이 출제가 되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슈를 묻고 있고 지원자의 견해를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점의 포인트는 최근 이슈가 첫 번째 포인트고 지원자의 견해를 묻는 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견해를 묻고 있기 때문에 견해를 적어야 됩니다. 아니 그럼 뭐 당연한 말씀을 그렇게 또 진지하게 하십니까? 예, 막상 글을 보면 지원자분들의 상당수가 견해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4차 산업혁명을 따라
디스플레이 산업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이러고 끝나면 견해가 아닌데 이런 오해를 사실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원자의 전망만 하지 말고 견해가 나와줘야 된다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그냥 그 글 마무리 부분에서 적을 얘기가 없으시다면 LG 디스플레이 그 해당 직무의 구성원으로서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뭐 개인적 차원이든 직무 담당자로서의 역할 수행 면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 혹은 네.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학습적인 노력들, 역량적인 개발들이 요구되겠다 정도로 마무리해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중요한가 봐요. 솔직히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산업의 미래에 적어야겠다라고 하신 분들 뼈 맞으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직무 관련 이슈를 선택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견해를 이제 확실하게 적는 게 중요한 건데 이 이슈 자체를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이미 머리가 아프시거든요. 이럴 땐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앞서 뭐 비유를 들어드렸지만 이게 여러분들 디스하려는 거 아닙니다. 뭐 오해 마시고요. 너무 넓거나 거시적인 이슈보다는 그 안에서 산업과 관계된 내용들로서 접근해 보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대략적으로 뭐 코비드-19, 코로나19 이렇게 넓게 보지 말고 코로나19 속 무엇 이런 식으로 범위를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한 단계만 더 들어가서 접근을 해주시는 노력들이 일정 수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네. 나쁜 예라고 제가 뭐 적어드리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 움직임 속에 디스플레이 산업의 미래 이런 말들은 아무래도 조금 어폐가 있겠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작성을 하기보단 뭐 퀀텀 닷 시대, 뭐 2022년, 뭐 23년 3세대 퀀텀 닷 디스플레이의 미래에 대비하는 땡땡 직무 담당자의 역할 이런 식으로 좀 더 해당 이슈 혹은 해당 특정 필요 기술 혹은 해당 산업에서 주요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관련된 소재 관련 이슈 내에서 일정 수준 좀 더 자세한 좀 더 미래지향적인 혹은 현재 이슈들도 좋으니까 관련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작성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조금만 검색을 해보셔도 나오고요. 디스플레이 산업 전망이라는 키워드를 특정 포털이나 뭐 검색을 조금만 해보셔도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아티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거시적으로 접근하기보단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해주는 노력 필요하겠습니다. 네. 와, 3세대 퀀텀 닷 디스플레이 들어봤어요? 벌써 머리 아파. 머리 아프네요. 아마 이공계열 지원하는 분들이 좀 네네. 들어보셨을 네네.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인문상경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공부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어떤 좀 방향을 좀 알려주세요. 이번에 이제 모집 직군이 어제 뭐 방송을 통해서도 나왔지만 뭐 경영 지원과 관련해서 뭐 회계 관련된 혹은 뭐 HR과 관련된 직무들도 되게 채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참고로 뭐 그런 직무들은 많이 뽑아야 뭐 2~3명, 적으면 1명 정도 채용이 있겠죠. 그 적은 인원이 채용을 되려면 어느 정도 지원 직무와 분야와 관련된 이슈도 중요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조 기반의 산업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임직원들의 뭐 교대 근무라든지 노동 환경, 근무와 관련된 이슈들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고요. 임직원들의 역량 개발을 위해서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사실 HRD를 조금 경험해 본 제 입장에선 이러한 이슈는 늘 주목할 수 있을 텐데요. 현업에서의 HR 쪽 관련해서도 이러한 임직원들의 직무 역량, 근무 환경 혹은 처우 개선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 내용들을 참고해 보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뭐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와 관련해서도 특정한 뭐 기술이라든지 특정한 방식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갑론을박의 이슈들을 잘 참고해 보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뭐 IFRS의 회계 기준이 바뀜에 따라 기업의 경영 환경의 변화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구성원은 어떻게 생각하면서 업무에 임해야 되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텐데 뭐 이것 또한 뭐 작년, 재작년쯤에 한참 많이 작성하셨던 요소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많이 주목받고 각광받을 수 있는 이슈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고요. 너무 본인과 밀접한 이슈와 소재들을 접근하는 건 지금 이 LG 디스플레이 3번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삼성그룹 계열사의 3번 문항은 정말 사회 이슈를 적어도 되거든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뭐 뉴스를 통해서 연합뉴스TV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여러 뭐 사회적인 이슈들을 다루어도 무방합니다만 지금 이 회사의 경우는 직무, 지원 분야, 지원 산업과 관련한 이슈들을 꼭 좀 챙겨보신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좀 문항별로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자기소개서 지금 뭐 열심히 좀 쓰고 계실 텐데 이분들께 이 점은 정말 2번, 3번 다시 한번 봐라.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네,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첫째도 직무, 둘째도 직무, 셋째도 직무. 직무로 시작해서 직무로 끝나는 정말 그 시그니처한
이 LG 계열 회사의 특징입니다. LG 디스플레이에 정말 입사하고 싶으시다면 일적으로 일머리가 탄탄한 지원자인지를 검증하기 위한 질문들임을 감안하시오. 너무나도 뻔하고 조금은 태도 역량에 가까운 뻔한 역량보단 실무에 필요로 할 수 있는 여러 근무 내용들, 업무에서 수행해야 될 내용들을 해당 직무에서 추구하고 담당해야 될 업무 내용에 비추어서 본인의 직무 강점과 경쟁력을 표현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소통보다 문제 해결력이 100번 낫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강조드리고 싶은 건 그럼 회사 지원 동기는 어느 문항에 써야 돼? 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실 겁니다. 대부분 기업에 지원하려면 회사 지원 동기를 작성해야 될 텐데 이거 회사에 대한 얘기를 그 어디에도 안 묻는데 이거 안 적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텐데요. 1번 문항은 뭐 적을 수는 없는 부분일 텐데 2번과 3번 문항에서 짧게라도 작성을 해주시는 것도 한 번쯤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2번과 항목 둘 중에 하나라도 지원 동기를 쓰자라고 하셨는데요. 항목에 맞게 어필을 하려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일단은 뭐 2번 문항에서 쓰게 된다면 네. 지원 직무에서 요구되는 업무 내용에 앞서서 내가 담당하는 이 직무가 회사의 실적 달성 혹은 회사의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잘 연계시켜서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이러이러한 비즈니스의 현황을 소개하고 한 문장, 그리고 이게 내가 지금 지원하는 직무에서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두 문장 정도라도 짧게 언급을 해주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요. 만약에 3번 문항에 적으실 거라고 한다면 3번 문항에 가급적이면 소재나 이슈를 LG 디스플레이가 소속된 그 산업 분야, 디스플레이 산업 전반에 대한 이슈 내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것이 좋고, 그 문단의 뒷부분에 가서 LG 디스플레이의 발전 방향,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지금 지원하는 직무에서 어떻게 수행해내겠다라는 뭐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의 느낌으로 글이 두세 문장 정도 나와주는 것도 일정 수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예 안 적기보단 조금이라도 내용을 좀 더해 주시는 게 좋고요. 뜬금없이 막 회사의 현황을 일방적으로 나열한다거나 회사의 비전과 미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베끼기보단 그 내용을 보고 내가 한 번 더 필터링해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분야로 잘 끌어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오프닝 때 제가 소개해드렸던 저의 멘트, 최고의 취업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 이게 어디 목표일까요? LG 디스플레이의 경영 목표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직무 내에서의 역할, 그리고 회사 발전까지 잘 연계시켜주는 여러분의 준비 필요하겠습니다. 예, 정말 최고의 취업 솔루션이네요. 정말 콕콕 중요한 부분을 다 찝어주셨는데 끝으로 LG 디스플레이 지원자분들께 조언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열심히 LG 디스플레이 준비하시다가 삼성그룹 공채 떠서 놀라셨죠? 빨리 쓰시는 게 좋을 겁니다. 문항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작성을 하시는 게 좋고요. 글자 수가 줄이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경우엔 최대한 작성을 한 다음에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지워나가는 자체 첨삭도 해보시면서 되도록 빠른 지원,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지원하시고, 또 다른 기업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너무 많이 붙잡으면 비효율적이니 그 점도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